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도 아이디어입니다. 자꾸 시장이 이제 뭐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로 계속 이제 찾아뵙게 되네요. 어제는 다행히 이제 또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등판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시장은 좀 미국 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를 맞추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미스터 마켓 앞에서 정말 겸손해지는 게 아무리 뭐 이걸 맞추고 저걸 맞추고 저걸 맞춰서 내가 다 맞았지? 내 말대로 됐지? 그래도 주가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미스터 마켓이라는 게 정말 뭐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 주위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환경들을 다 맞춰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예상한다라는 건 정말 좀 바보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시황이 뭐 오늘 어떻게 되고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막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가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 말부터 계속 고민이 진짜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지금 충돌되는 구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이게 굉장히 지금 충돌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이 마이클 버리라는 영화 빅숏에 나왔던 분하고 캐시 우드하고의 이제 어떤 일종의 대결 구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좀 내용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장은 좀 다 회복했습니다. 많이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도 회복했고 전반적으로 좀 다 시장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가 일단 뭐 6% 올랐습니다. 뭐 좀 진정됐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의 커뮤니티 채널에다가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좀 얘기를 썼더니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시장 같이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아씨 너 때문에 이거 망했어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그런 분은 없었고 진짜 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뭐 맞춘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참 뭐 감사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채널에 계신 분들은 진짜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구경하러 오신 거면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어제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좀 만나서 점심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얘기했던 게, 그 구독자분하고 저 오프라인 미팅 언제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코로나만 끝나면 저 종강 파티도 할 겸 해가지고,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진짜 어제 또 그 댓글들, 뭐 100개가 넘는 댓글들을 쭉 다 읽으면서, 이게 진짜 한번, 코로나만 끝나면 한번 다들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사실은 이분이 제 채널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제니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국이 좋아서 외국 계시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유 좀 그 또 오늘 또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화이팅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넣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너무 우울하면 안 되니까. 자, 화이팅이에요. 자, 마이클 버리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하고의 일단 대결 구도가 지금 약간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영화 빅숏에 나왔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CDO가 이게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이제 주택시장 버블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버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진짜 막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숏은요, 자기가 틀렸을 때 포지션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더 숏을 더 많이 쳐서 확대된 게 아니고 내가 올랐으니까 그냥 확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를 600불에 숏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숏을 더 안 하더라도 900불이 되면 내 숏 포지션의 비중은 1.5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했던 거에. 그러니까 이분이 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큰 돈을 버셨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를 맞춰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숏의 포인트는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거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 그 숏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이 생각을 했던 거는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뭐냐면 인덱스 펀드가 아주 추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했어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 때문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ETF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거 원래 빠져야 되는 주식인데 테슬라 같은 거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건데 ETF에서 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ETF가 빠지면 ETF에서 돈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패닉이 온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ETF가 에서 만약에 돈이 빠지게 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기가 오려면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게 어제도 뭐 감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마이클 버리가 싫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이클 버리의 주장도 굉장히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마이클 버리가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이제 ETF 전체 시장을 다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크를 건든 겁니다. 아크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워낙 잘 나가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금 AUM이 폭발적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고 수익률도 뭐 150%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아크가 보면은 ETF인데 이 ETF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산 거를 다 공개한단 말이야. 근데 이 종목들이 뭐 테슬라 있고 로크 있고 스퀘어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일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중에 일부 좀 작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공매도를 하는 거야.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빠지게 만들고 이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뺄 거 아니야? 그럼 이 돈을 빼면 야크는 이런 주식들을 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돼서 이게 결국 다 폭락한다. 모든 것이 다 망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지금 아크 인베스트로 돈이 너무 단기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ETF를 건드렸다는 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좀 더 이거는 2008년에 그 마이클 버리가 건드렸던 CDO랑은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공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주가 ETF의 수익률은 작년 3월 달 이후로 정확하게 4배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ETF가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크가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을 보니까 막 10%도 넘던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할 거야? 애플 누가 최대 주주인지 아세요? 애플 최대 주주? 뱅가드입니다. 블랙락이고요. ETF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대주주입니다. 10.5% 들고 있어요. 근데 2등은 뱅가드, 3등은 블랙락입니다. ETF예요. 자,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17% 들고 있습니다. 2등은요? 뱅가드 6.5%, 6%
블랙락 5.2%.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ETF가 들고 있어요. 근데 ETF에서 돈이 빠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이게 쓰시는 게 맞나?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이 구조가 무너질 거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1등 최대 주주 누구예요? 8% 들고 있는 뱅가드입니다. 2등 블랙락입니다. 6.8%. 어떻게 할 건데요? 못해요, 이거. 네. 자, 뱅가드가 들고 있는 AUM은요. 작년 달에 또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서 9.5조 달러가 됐습니다. 이 뱅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블랙락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이 AUM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락이 물론 ETF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긴 했지만,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회사들의 최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의 대주주가 되기도 했죠. 블랙락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BOJ에서 35조 엔을 들고 있습니다. ETF요. ETF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는 마이클 버리가 좀 잘못 고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거를 다 건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건드린 거는, 야, 이게 좀 약간 얘는 건드릴 수 얘는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주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트윗을 또 올리셨어요.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파월 니네들 저기 맨날 그 뭐 저기 연준에서 뭐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거냐?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좀비를 만들고 그 알츠하이머병에 만들고 있다. 니네들이 지금 우리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 또 조금 약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제 파월이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 어제 얘기한 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에다 플러스 반도체 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반도체 칩의 쇼티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금방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플레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칩이 부족해져 가지고 단기적으로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거 인플레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마스크 작년에 가격 장난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은요. 마스크 뭐 돈은 없어가지고 못 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은 가격은 정상화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의 주장은, 그러니까 파월과 서머스, 올리비아, 블랑샤르 이런 분들의 대결 구도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플레가 너무 많이 와서 결국은 여기가 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월은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힘이 세냐? 지금은 파월이 힘이 세다라고 봐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버리와 캐시 우드에 대한 얘기를 좀 흥미진진하게 좀 꾸며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누가 이길 건지, 어떤 말에 의미가 있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길 건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결론은 마이클 버리 형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